손흥민을 보유한 나라, 그것도 아시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축구 선수를 보유한 나라. 유럽 수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격수. 그런데 이번 월드컵이 시작되고 한국 축구 팬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의외였습니다. 손흥민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90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이 안 보였다고. 그런데 같은 시간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튀니지를 상대로 4골. 월드컵 무대에서 나온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코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현대는 튀니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강팀입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튀니지가 공을 잡는데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패스를 받으면 일본 선수가 붙고 돌아서려 하면 또 다른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을 벗어나면 이미 다른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몸은 튀니지가 갖고 있는데 경기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반 27분 잠깐 열린 공간, 일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제골.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통 아시아 팀들은 앞서가면 내려앉습니다. 수비 숫자를 늘리고 결과를 지키려 합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한 골을 넣고도 올라갔고 두 골을 노렸고 계속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튀니지가 라인을 올리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 중계진도 놀랐고 해외 언론도 놀랐고 아시아 축구 팬들도 놀랐습니다. 한 골 넣고 지킨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90분 동안 상대를 흔들고 괴롭히고 무너뜨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일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본은 4골을 넣고 있는데 손흥민이 있는 한국은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 일본 경기 후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일본 부럽다. 예전 같으면 쉽게 나오지 않았을 말입니다. 일본에는 손흥민이 없습니다. 이강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나오고 골이 터집니다.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은 더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손흥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기를 보면 손흥민이 계속 움직입니다. 공격이 막히면 손흥민, 연결이 안 되면 손흥민, 공이 안 올라가면 또 손흥민. 그러다 보니 정작 손흥민이 있어야 할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상대 골문앞, 수비 뒷공간, 원래 손흥민이 가장 위협적인 위치, 그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을 활용하는 축구가 아니라 손흥민을 소모하는 축구 같다고. 반면 일본은 다릅니다.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가 막히면 다른 선수가 나타납니다. 한 명을 막으면 끝나는 팀이 아닙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누굴 막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상대 감독들은 경기 전에 가장 먼저 손흥민을 생각합니다. 손흥민을 막으면 한국 공격이 멈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팬들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손흥민이 있는데 왜 일본보다 공격이 단조로운지, 왜 일본보다 상대 수비가 편해 보이는지, 왜 손흥민이 가장 위험해야 할 순간에 보이지 않는지, 그 질문이 계속 남습니다. 일본도 원래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좋은 선수 한 명보다 좋은 구조가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은 누가 빠져도 돌아갑니다. 주전이 없어도 돌아갑니다. 구조가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려운 순간마다 같은 이름을 찾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또 손흥민. 물론 손흥민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한 선수에게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면 팀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지금 팬들이 궁금한 건 선수 명단이 아닙니다.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김민재도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선수들은 이미 있습니다. 팬들이 궁금한 건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입니다. 손흥민이 없는 일본은 4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한국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남아공전 패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한 경기 결과로 모든 문제가 덮여버리고 답답했던 경기력도, 손흥민 활용 문제도, 대표팀이 안고 있는 고민도 그대로 묻혀버린다면 그게 과연 한국 축구의 좋은 일일까요? 물론 팬이라면 누구나 승리를 원합니다. 대표팀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축구 팬들이 걱정하는 건 남아공전 결과 하나가 아닙니다. 월드컵 이후의 한국 축구입니다. 지금 보이는 문제들을 외면한 채 넘어간다면 몇 년 뒤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팬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번 실패를 통해 한국 축구가 현실을 직시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대표팀이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게 더 나은 미래일 수도 있다고.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선수를 가진 한국 축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남은 월드컵 경기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